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의 상임이사로 있는 김신곤입니다. 우리 예, 은영위원장님인 우리 김영훈 교수님과 함께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왜 남북보건의료 협력을 생각해야 되는지 이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은영위원장님 사실 뭐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안 좋았던 때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단절시키고 좀 회복하긴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단절된 남북관계 해법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준비하고 또 계획을 해야겠죠. 뭐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참 어렵죠. 며칠 전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뭐 전화가 불통이다. 예, 이런 뉴스를 봤는데, 이제 그것도 불통이다. 예, 그래서 나는 이런 의료에, 남북 간의 의료인들은, 그런 핫라인이 있었어야 되고, 또 그건 아마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한다면 민간 차원에서 의료인들은 뭔가 끈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너무 아쉽죠. 아직도 우리가 그걸 못 만들고 있는 거죠. 또 정치적으로 관계없이 우리 재단 뭐 목표는 교육이잖아요. 우리가 직접 가서 뭐 시혜를 베풀고 뭐 물건을 주고 의료 장비를 이렇게 베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들을 어떻게든 교육을 잘 시켜서 서로 정보 교환하고 그런 것이 우리 재단의 목표이잖아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모델이죠,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이럴 때 특히 우리가 이런 팬데믹 경험하면서 너무 각자도생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또 다른 팬데믹이 이제 일상화될 때 의료인들은 적어도 이제는 디지털로 만날 수 있어야 된다. 또 하여튼 원격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또 서로 정보를 교환도 하고 그 모니터링 다 해도 이거 환자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그 삶을 위해서 의료인들이 참 이런 교류를 못하게 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 재단이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가 사실은 인류가 함께 힘을 모았다면 이 팬데믹을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불평등 얘기도 그렇고. 근데 남북 간에 사실 팬데믹이 우리가 먼저 경험했고 북한에도 작년 4월 5일 기점으로 해서 한 바퀴 돌고 간 걸로 보이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와 관련된 협력들, 소통들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또 팬데믹이 또 다른 방식으로 올 때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거는 그냥 북한을 돕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 아닐까요? 그렇죠. 예. 네. 사실 우리 인류 역사는 질병과 싸워온 역사잖아요. 네. 또 그 질병을 잘 우리가 퇴치를 못해서 완전히 민족이 지구상에 없어진 민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반복되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죠. 이렇게 각자 도생, 각자 살기를 당장은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좀 더 강한 팬데믹이 온다. 그럴 때 서로 협력하고 더더욱이 우리가 이 좁은 땅이잖아요. 공기와 물 다 우리가 공유할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의료인들 간에 소통이 없다? 저는 참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 그런 끈을 만들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저는 이것도 역시 정치적으로 서로 이게 되면 될수록 더 악화되는데 오히려 이 가장 절망의 상태가 새로운 희망으로 만드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의료인들은 계속 이런 주장도 해야 되겠고, 이런 필요성을 역설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그거 누가 할 거냐, 이거. 의사협회가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런 재단이, 우리가 힘은 적지만, 꾸준히 계속 이런 생명의 끈, 또 서로 공동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 재단이 할 일이 많은 거죠.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 정부도 인도적인 차원의 것, 보건의료는 우리가 문호를 열겠다 그러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밀려 있는 거고요. 북한은 아예 이런 아젠다를 비본질적인 거다.
본질적인 거, 정치, 군사 아젠다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 이러면서 사실 양쪽 정부가 결과적으로는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들, 보건의료의 교류협력에 관심들이 멀어지는 게 아닌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정치적인 어려운 군사적인 격돌 상황에서 보건의료가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서독의 통일은 보건의료협정, 1974년에 보건의료협정이 마중물이 된 거죠. 우리 그 동서독의 통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교훈이죠. 그래서 그 과연 그 의료인들이 또 보건 의료인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하는 정도라고 하지 말고 이것이 서로의 삶, 또 이 건강한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해서 또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는 서로 교류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더더욱 팬데믹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핫라인을 개발하자. 또 우리가 그 줌이든 뭐든 우리가 비대면으로 만나기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서로 이렇게 해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정보를 남북 간의 의사들이 보건 의료인들이 나누는 모습을 나는 정치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네.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네.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독일에서 동서독의 보건의료 협정이 74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로부터 1년 후인 75년도에 독일의 소위 동서독 재난협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건의료 협정 16년 후에 통일이 사실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보건의료 협정에 대한 체결 중요성, 이것도 저희 재단을 비롯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 쪽에 계신 분들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보건의료 협력이 두 국가가 공동체로 나가고 통일은 그만두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행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이렇게 격돌하고 있는데 서로 자존심 싸움 때문에 갑자기 테이블에 앉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담이 좀 적은 영역에서부터 이제는 조금 이건 중요하니까 소통해보자. 그래서 사실 우리와 같은 민간 단체들을 오히려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교수님은 보건의료, 특히 부정맥 전문가이신데 북한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사실 전 세계에 어떤 나라든 가서 직접 의사들을 가르치고 직접 환자 시술도 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어디든 가서 우리가 했는데 유일하게 못한 데가 북한이잖아요. 네. 그 북한이 왜 이렇게 우리가 못 갈까? 북한도 언젠가는 이런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하나의 계기고, 또 미국에 있는 제 의사 친구가 너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북한 주민들이 어떤 병을 앓고 있고 부정맥은 어떻고 심장 그 병의 그 빈도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관심이 없냐? 와, 충격을 받았죠. 또 저희 부친 또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사실 평양의 협성신학교 1회 졸업생. 예. 그래서 만주 선교를 하시고 해외, 그러니까 선교사 1호죠. 예. 그리고 이제 서울과 평양을 오가시면서 선교를 하셨는데, 우리 대학에 또 우리 로제타 홀 여사님도 우리의 뿌리가 바로 그런 서양 선교, 또 지역을 불문하고 이 가장 못 사는 나라 이 조선의 땅에 와서 평양과 제물포 서울을 오가면서 하셨던 선교사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북한 의료, 또 북한 주민들의 건강,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저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예. 거기에 대한 이제는 서로 깨우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자각을 좀 한 거죠. 네. 예, 말씀하신 거에 로제타 홀 여사 얘기가 나왔고 평양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홀 가문은 평양과 서울, 북한과 또 우리를 연결했던,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고, 귀홀병원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홀 여사의 부군인 윌리엄 홀이 청일전쟁 와중에 얻은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걸 기념하기 위한 병원이 세워진 곳이 바로 평양이었거든요. 그 기홀 병원이 소위 당시로서는 근대화된 서양 의료를 제공하는 아주 훌륭한 병원으로 만들어졌고, 우리 재단이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평양과기대 의학부를 만들기 위해서 또 시작한 측면이 있는데, 그 의학부와 평양과기대를 건설하기 위해서 거기를 땅을 복귀하는 가운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 최초의 사실은 순교당한 선교사로 돼 있죠. 그 관련된 것들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서 이거는 또 특별한 어떤 섭리가 있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네. 내용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그 어떨까 기홀병원의 자리가 지금 평양의대 예. 부속병원이고, 우리가 서양 의료를 그냥 받아서 우리도 그냥 그런 의료의 혜택을 받았다,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저는 그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야 돼요. 네. 누구도 가려 하지 않는, 또 누구도 그런 방식으로 하려 하지 않는 방법을 택해서 이 조선 땅에 와서 서양 의료, 그리고 생명 사랑, 또 환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랑, 이런 거를 그 온몸으로 그 실천에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이 팬데믹을 이기는 그 힘도, 또 지금의 우리가 다양한 그 어려운 질병을 만났을 때에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 생명에 대한 지극한 사랑에서 출발해야 되고, 예. 또 그런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았는데 이제는 좀 갚아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 예. 이제 갚아야 될 대상이 누군가, 바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북한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갇혀져 있는 어떻게 보면 단절의 기간, 75년의 단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섬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예. 그 선교사 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적어도 우리가 끈이라도 연결하려는 노력, 이것이 우리 재단을 통해서든 또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하도록 만들고, 지금도 우리가 어렵지만 계속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그 희망, 기대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소위 전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을 보건, 의료, 또 교육 측면에서 근대화 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셨던 선교사님들의 마음, 그들이 조선 땅 한반도에 가졌던 마음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는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나라가 이루었는데, 이제는 정말 바로 우리 이웃 땅에 있는 아픈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선교사의 마음을 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2015년도에 저희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이 설립되었고, 아까 교육을 매개로 한 그런 독특한 재단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이제 한 8년 동안에 좀 발자취, 그리고 좀 변화가 있었던 거, 이런 내용들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결국은 그때 저희들이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북한의 보건 의료인들이 스스로 그분들의 눈으로 북한 보건 의료의 현실을 좀 잘 알게 하고, 또 방법을 찾아서 많은 북한 주민들의 건강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재단이 뒤에서 돕겠다. 또 그래야만 지속 가능하다. 그것이 우리 재단의 설립 이유잖아요. 그 이후에도 정치적으로 계속 이런 지뢰함, 다양한 우리 사건들이 있었고, 정치적으로 계속 또 지금도 미사일과 ICBM, 북핵 이럴 때마다 우리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죠. 또 그런 노력조차도 뭔가 저는 이 메아리가 없는 우리만의 소리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기간 동안 저는 남북 의학 용어 사전, 용어집을 만든다든지, 우리가 앞으로 서로 만났을 때에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또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왜 아까 이제 통일을 못하더니 통일을 우리가 꿈을 꿔야죠. 왜 통일 꿈을 꾸고 지금
그러려면 북한에 대한 지성을 높여야 돼. 좀 잘 알아야 뭘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동질성도 찾는 거니까 그런 토크 콘서트라든지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의 그런 경연 대회를 한다든지 또 북한에서 이탈한 우리 탈북민 의료인들 또 한국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분들은 매우 북한 주민들 내지는 의료를 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창이죠. 그런 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먼저 온 통일이라고도 할 정도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 의료,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런 병들이 우선이구나, 이런 병들이 주를 이루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공부하게 되고 그럴 수 있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매년 우리가 후원의 밤이든 코로나 때문에 좀 우리가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노력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해서 지금 지속적인 후원자들도 있고, 또, 그런 면에서 부족하지만, 저는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는 새로운 또 창의적인 모델을 우리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들이 몇 년 동안 그래도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교육재단이라는 특수성,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평양의 의학대학의 운영이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게 되고요. 또 교육과 관련된 실제로 부정맥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운영위원장님 그 부정맥의 또 전문가로서 외국에서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로우인컴 컨트리 교육해 보신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북한에다 전맥하는 방식, 이게 결국은 아까 말씀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와 관련된 좀 창의적인 그런 고민들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 생각을 조금 말씀을 그렇죠. 해주실까요? 그래서 제가 아시아 부정맥 학회에서 우리가 아마 전 세계에 이런 학회가 유일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너무 이 균형, 어떻게 보면 그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죠, 나라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서가 있는 나라들은 좀 부족하고, 여기에 그 환자들이 똑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부정맥으로 어떤 데는 옛날 4, 50년 시대의 그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의료인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직접 온사이트에서 트레이닝도 시켜야 되겠고, 그 의사들을 불러서 교육시키고, 또 계속 지속 가능하도록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이제 폐기해야 될 장비인데 충분히 사이클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또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없던 그런 인프라를 만들고, 그래서 그 분야에 새로운 붐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사실은 캄보디아와 몽고하고 매칭이 돼 있어요. 그렇게 다 매칭을 해서 적어도 그 선진 하여튼 국가는 적어도 2개 이상의 나라하고 매칭을 시켜서 5년 후에 평가해서 상도 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주동이 돼서 하는데, 이런 면에서 이런 모델은 창의적이기도 하지만 북한 앞으로 의사들이나 의료인들을 교육시키는데도 매우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또 교류에 왔다 갔다 못하는 시대에는 저는 온라인 내지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래서 제 꿈은 사실은 전 세계 어디에 의료인이 있어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의료인들은 계속 배워야 된다. 그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을 만들고, 그것도 북한을 위한 슬롯을 오픈시켜서 배우게 되면, 이런 게 하나의 한 분야에 이렇게 되면요, 그 다양한 분야의 의료, 또 다른 보건 헬스케어 분야에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의 방역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실체에 대한 공유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거는 꼭 이런 정부를 통하지 않고서도 민간 차원에서도 저는 그렇게 열릴 희망을 우리가 갖고 부정맥 분야에서부터 이렇게 시도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죠.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모델을 만드신 것 같아요. 학회가 단지 학술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를 목표로 하는데, 그거에 먼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이 좀 그게 부족한 국가들을 돕는 모델을 학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었다. 이거는 굉장히 독보적이고 역시 김영훈이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끔 하는 꼭지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 아쉬운 거는 근데 정작
몽골 캄보디아 하는데 북한과는 못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아쉬운 너무 거고요. 네. 저도 이제 이 당뇨병 학회, 전 당뇨병 전공자로 국제 당뇨병 연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 모듈 이거를 저희가 쿼터 한 50개 정도를 북한 쪽에 제공을 하고 북한의 당뇨병 전문가들이 그걸 트레이닝을 받게끔 하고 그리고 관계가 좋으면 저희가 가서 그분들과 함께 집단 또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훈련하고 실습하는 기회를 갖기를 원했는데 그게 갖는 그 장점이자 단점 제가 생각했던 건 뭐 굉장히 좋은 모듈 교육이 돼 있지만 다 영어로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하게 되면 사실은 영어가 아닌 우리말을 통해서 얼마든지 더 좋은 소통과 교류 또 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머지않아 정말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그런 좀 모멘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 우리 지금 엘스페어 그 세계적인 그 출판회사 엘스페어하고 공동으로 해서 고대 의료원이 예를 들면 베이직 그 간호 스킬 130개 전부 이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제작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한국말로 했기 때문에 한국말로 해서 이제 영어로 번역하고 또 각 나라별로 이제 해서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다 그 공유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미 이 한국말도 우리 여기 탈북 그 의료인들하고 잘 좀 자문을 받아가지고 북한에 있는 그 의료인들이 또는 간호사들이 보기에도 이건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좀 전해줄 수도 있고 그런 그 플랫폼을 공유하면 앞으로 이게 또 다른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이런 창의적인 모델을 해서 직접 만나서 어디서 보자. 뭐 무슨 정치적으로 뭔가 해결이 돼야만 회담도 하고 하는 그 이제 수준에서 좀 이제는 그 뛰어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가 사실 우리 재단이 할 수 있는 교육을 매개로 한 굉장히 창의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엘세비어 같은 뭐 아주 유명한 이런 출판사들이 같이 협력하면서 그렇죠. 이런 모듈을 개발을 하고 그걸 우리가 주도하고 그걸 북한의 보건의료인과 언젠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교육, 이런 교류를 위해서는 실제로 상대방이 또 얼마나 준비돼 있고 수준이 과연 그게 되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일 것 같은데 실제로 북한에 다녀오신 적이 있잖아요. 꽤 오래되시긴 했지만 그때 만났던 북한 보건의료인들의 수준이라달까 좀 이런 정도 특히 최신 기술이라든지 뭐 새로운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게 바로 좀 적용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뭐 몇십 년대 뒤졌다, 뭐 차이가 있다. 근데 질병이 다르잖아요. 질병이 달라요. 뭐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죠. 바이러스 우리는 시대에 살고 있고 북한은 기생충과 박테리아 시대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겹쳐가지고 북한은 이중고를 겪고 있을 거다. 또 결핵이라든지 뭐 이런 참 우리도 OECD 중에서 1등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의료하고 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 의료인들의 그 진정성, 뭐 진정 의료라고도 하고 뭐 참 정성 의료라고도 하잖아요. 그 환자들을 생각하는 마음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주 열정적 어떻게든 환자에게 좀 도움이 되는 내가 의사이고 싶어 해요. 근데 사실 쓸 수 있는 무기가 별로 없잖아요. 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나 그 진단 기법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하여튼 질병에 대한 또 환자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 근데 너무 이제 그동안에 우리 단절과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의 어떤 변화 때문에 다른 질병을 주로 보게 되는. 북한도 지금 감염이라든지 심혈관이 많죠, 사실은. 근데 심혈관의 원인이 그런 풍족한 그런 영양 공급이 안 된 데다가 고령화되고 또 감염이 계속되면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우리하고는 조금씩 같은 병으로 나타나도
기저질환이 다를 수 있는 이런 데 대한 연구도 이제 심도 있게 해야죠. 예. 그런 면에서 저는 남북 간의 의료인들 간의 교류는 그 전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가 줄 수 있는 너무 좋은 예. 그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보건의료인의 수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보면은 지금 굉장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지나치게 잘하는 친구들이 의대에 오고 있는데 저희가 탈북 보건의료인들도 만나보고는 거기도 의대는 상당히 머리 좋은 친구들이 가는 곳으로 돼 있고 실제 북한에 가서 직접 교육을 해보신 분들의 경험을 보면 책을 주고 오면 다음에 방문했을 때 책을 다 외울 정도로 맞아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만났던 탈북 의료인들도 굉장히 엑설런트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뤘던 질병 영역이 다르고 썼던 약이라든지 진단 기술이 없었던 게 제한점이어서 능력들이 좀 발휘되고 있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이런 거가 사실 저희들이 만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극복 가능하다. 그러니까 보통 과거에는 30년 뭐 뒤져 있다 따라오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최근에는 소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이 갭을 금방에 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툴들이 있어서 네. 교육도 역시 그런 매개로 해서 굉장히 빠른 발전들이 가능할 거라는 기대를 또 해봅니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북한의 뭐 심혈관 질환 얘기도 하셨고 감염성 질환 얘기도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 북한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우선적으로 관심 갖고 주목하고 협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그 우선적으로 그 결핵이나 폐질환 또 이 감염에 대한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 사실 급하죠. 그 북한에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그 결핵이 아프리카 국가 그 몇몇 나라 모잠비크나 이런 그 나라 수준으로 그 2차성 또는 특히 내성 다재내성 결핵이 많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 NGO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봐요. 네. 열고 또 지원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런 노력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제 뭐 결핵 치료하려면 영양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 또 다양한 그 인프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당장 그리고 이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 그래서 이제 감염병의 핫라인 개설 이런 게 매우 지금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도 이제 이렇게 하면 누가 이 분야에 그 열정을 갖고 할 거를 과연 챔피언이 누구냐, 누가 그 북한과도 신뢰를 만들면서 이 정도면 대내외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자꾸만 발굴해내고 키우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 대학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재단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산발적으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 매우 중요하죠. 이제는 이제 컨트롤 타워도 좀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에. 그래서 우선은 저는 결핵과 지금은 겪고 있는 만성 질환 또 우리 감염에 대한 또 전문가들의 그 어떻게 보면 핫라인 그리고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되고 그것이 우선적으로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성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팬데믹에서 사실 경험한 것처럼 바이러스나 세균이 DMZ가 있다고 못 넘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재단 또 후원으로 감염병 용어를 비교하는 것들도 이미 작업을 하셔서 감염병과 관련된 남북의 보건의료인이 소통하는데 서로 엉뚱한 얘기에서 이해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저희 재단이 또 진행을 해왔던 사업 중에 하나고요. 결핵에 주목하시는 것도 사실은 북한의 다재내성 결핵 그리고 13만 5천 명이라고는 굉장히 많은 결핵 환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도 부끄럽게도 그렇죠.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결핵 유병률이 높은 1등 국가이거든요.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남북한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결핵 퇴치벨트를 만들자 우리가. 그러면 사실 결핵이 창궐한 나라에서 결핵 해결에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다재내성 결핵
해결에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한반도. 그러면 저희가 결핵이 창궐한 나라에서 전 세계 결핵 대치의 솔루션, 해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해봅니다. 네. 잠깐 말씀 주셨지만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거는 뭐 감염성 질환, 결핵 같은 거. 근데 지금 만성 질환 중에도 특히 심혈관 질환이 북한의 사망 원인의 1등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도 좀 나눠주실까요? 예. 참 이게 어떤 병이라도 국가 간 또는 그 어떤 사회 간 우리가 같은 공동 대처를 하면 그 센서스 그러니까 자료 공유가 네. 투명한 자료의 공유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참 북한이라고 하는 특수한 그 국가 사회와의 그런 그 자료의 공유가 쉽지 않아서 네. 그 어떻게 보면 조금은 우리가 제한된 그 자료에 입각해서 추측도 많이 하고 그냥 하지만 앞으로 이제 AI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저는 이 AI 빅데이터에 우리도 이제 자료가 점점 뭐 신병원 자료 많이 쌓이고 하지만 저는 그 여기에 버려야 될 자료도 너무 많죠. 네. 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그 우리가 레지스트리라든지 또는 코어트를 같이 만들어 나간다. 그 코어트 이거는 이제 서로 그 우리가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 세계에 그런 자료 공유 없이 어떤 질병을 극복한 예가 없어요. 예, 그런 면에서는 한반도 그 심일관 그 공동 코어트를 만든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그 백신이나 이런 요새 뭐 심일관도 이제 백신 쪽으로도 그 예방을 하는 예. 식으로도 가는데 그러면서도 그 영양이라든지 라이프스타일이라든지 이런 생활 습관 개선 플러스 우리가 꼭 필요한 약들을 같이 공유한다. 또 그냥 단순히 공유할 뿐만 아니라 또 북한과 그 남한 주민들의 약에 대한 내성이라든지 또 그 병이 진행되는 속도라든지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건 우리가 이제 측정이 가능하니까 저는 그 우리에게 새로운 뭔가 병에 대한 그 인사이트, 병에 대한 그 새로운 그 뭐 메시지 또 기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반도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환경을 나는 대한민국의 심장학을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창의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기에서만 매몰되어 있다가는 좋은 솔루션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도 역시 질병을 극복하도록 만들어주면서 같이 같은 좋은 이웃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같은 아주 좋은 그 공동 연구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노력들이 이제는 학계 차원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재단도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통일보건 우리 학계도 그렇고 그런 그 많은 그 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그 열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성질환 협력에 있어서도 저는 지금 어려워 보이지만 충분히 가치 있고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북한이 2021년도에 유엔에서 만든 SDG 지속 가능 개발과 관련된 VNR, Voluntary National Report, 국가의 자료들을 SDG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통계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직접 발표를 했거든요. 사실은 국제사회에 어떤 의미에서는 구애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협력할 의지가 있다. 북한의 결핵 통계가 나오는 게 북한이 그걸 부끄러워할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북한 결핵에 도움이 된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결핵과 관련된 통계는 비교적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저는 심혈관 질환이 북한의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넘버원이라고 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자료들을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협력의 꼭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뇨병과 관련해서도 제가 2019년도 북한 갔을 때 자체적인 데이터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자체 데이터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동시에 하는 리지스트리 코어트를 만들 수 있다면 75년의 분단을 통해서 그렇죠. 저희가 환경이 달라졌지만 유전적으로 상당히 공유한데 이게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특히 생활습관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심혈관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는 분단된 나라에서만 가능한 연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비극이지만 그런 비극적 유산이 오히려
전 세계 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희망의 자산이 될 수 그렇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예. 것 같아요. 저희 재단이 그러니까 각 학회에 또는 연구자들 또는 그 대한민국의 그 이런 각 분야의 그 최고의 명의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그런 필요성을 역설하고 또 우리가 같이 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드는 것이 또 저희 재단의 역할이고, 그러다 보면 그 북한과의 공동 협력이 곧 뭐 전 세계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북한도 기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북한을 우리 그 이런 아카데믹 소사이티나 이런 메디컬 그 분야에 같이 좀 동참하도록 만드는 역할도 좀 지혜롭게 만들어야 된다. 네. 그거 저는 좀 더 그 분야에 좀 더 진전이 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정은 운영위원장님은 뭐 부정맥의 세계적인 대가이고 글로벌 네트워킹도 굉장히 좋고 또 글로벌 그런 소사이어티를 리딩해 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북한을 같이 참여하게끔 만들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림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결국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된 게 의사가 되었기 때문이시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언제부터 의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나요? 저희 어머님이 그 저희 선배 여기 서울여자의과대학을 다니시다가 6.25 때문에 학업을 계속 잊지를 못하시고 이제 항상 저한테 좀 나의 가업을 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나는 의사를 해야 되는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죠. 그게 아마 어머님의 영향이 가장 컸고, 그 이전에 또 외할아버님이 또 한의사셨죠. 그러니까 가족이나 환경이 뭔가 내가 이렇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런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부정맥을 전공하는 의사로서의 길을 걷게 되셨잖아요. 그것도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의사 하면서 제일 보람되고 한 것이 상황의 완전한 역전. 그러니까 제가 본科 3학년 때 전기 충격으로 완전히 심장마비로 막 그 경련을 일으키는 환자에게 전기 충격으로 완전히 정상 리듬이 돌아오고, 그 한 200회로 막 빨리 뛰는 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하니까 정상이 되고 한 몇 초 만에, 야, 저런 다이나믹이 아니 도대체 심장에 어떤 일이 생겼길래 그리고 그 심장을 근본적으로 그런 그 발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치료, 또 원인 규명,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뭔가 다이나믹하게 뭐 죽었다가 소생시키고 또는 우리가 적절한 치료하면 완전히 건강한 삶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역전. 구회말 그 말로 없는을 좋아하는 거지. 그런 게 가장 제 성격에도 맞고, 또 그러니까 솔루션이 없이 계속 이렇게 슬로우 메디신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하여튼 응급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환자를 정상으로 돌리는 부정맥 환자를 제가 본科 3학년 때 응급실에서 경험하면서 내가 저 분야에 좀 전문가가 되고 최고가 돼야 되겠다. 좀 저를 믿고 오는 환자들에게 좀 희망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이게 딱 저는 이제 김정은 운영위원장님의 기질을 아니까 딱 맞는 선택을 저는 하셨다고 보고요. 저도 사실은 순환기내과 돌면서 그게 되게 매력적이어서 저도 순환기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근데 뭐 이미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그 분야에서 엑셀런스를 보이시니까 저는 다른 영역에서 좀 엑셀런스를 보이는 의사가 돼보면 어떨까. 그런데 저는 이제 만성질환, 주로 당뇨병과 같은 질환은 평생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도양단은 하지 않지만 누군가의 인생에 단회적인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분이 사실은 돌아가실 때까지 젊었을 때부터
뭐 이런 게 또 제 기질에는 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부정맥 전공하시고 우리나라 부정맥 케어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제 글로벌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치료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시술, 또 진단, 뭐 또 의사들의 그 수준 뭐 세계적이죠.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잘 그 조직하고 계획해서 5년, 10년 이후를 내다보면서 그 좀 전향적 연구, 또 다기관 같이 힘을 합치고 우리가 주관이 돼서 전 세계의 그 유수한 기관들하고 같이 전향적 연구를 해서 그 완전히 가이드라인을 바꾼다. 또는 우리가 치료하고 있는 이 프랙티스의 어떻게 보면 물줄기를 확 바꾼다. 이런 그 선례가 아직 많잖아요. 이제 그런 그 연구들을 준비해야 되고 또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후배들을 잘 키워야 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치료, 우리 IT라든지 이런 빅데이터 AI들이 이제 앞으로 상용화되고 많이 이제 활성화될 때 저는 이제는 치료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역할을 대한민국이 좀 하게 된다면 이제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 저는 가야 될 길이 멀다. 세계적이지만. 예. 그래서 뭐 그래도 겸손함을 또 보여주셨는데 뭐 탑이라고 해도 아시아권에서 뭐 탑이 이미 되었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저희 동료들 후학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의사로서의 보람이 무엇이겠느냐. 결국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데 내가 만나는 환자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지 않는 환자, 전 세계에 있는 환자들에게 우리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권고 안에 실리는 거죠. 조금 더 욕심내자면 해리슨의 사이테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든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환자들의 건강 행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연구들을 좀 주도해보자. 예.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장님 임상의사로서의 계획 혹은 연구자로서의 계획 또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래서 제 목표는 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바타예요. 아바타의 개발. 그 환자에게 직접 시술이나 수술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환자, 그러니까 빅데이터 기반으로 그 똑같은 아바타를 만들고 아바타에게 우리가 시술을 해서 가장 최적의 시술 방법을 만들고 그 시술 방법을 환자에게 적용하고 그건 저의 손이 아니더라도 저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제자가 또 몽고에 있는 우리 제자가 그 시술법을 그 적용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만드는 그래서 스탠다드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위해서 지금도 일단 시작했고 목표입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환자를 직접 테스트 베드로 썼잖아요. 우리 때는 이제는 그런 대신으로 환자에게 가장 최적의 치료법을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의료의 엄청난 변혁이에요. 부정맥 분야에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싶고 또 그런 거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테크놀로지나 또 경험과 또 인프라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또 좀 부족한 나라에서 또 한국을 찾아서 공부하고 이런 일종의 그 허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죠. 예. 이게 디지털 트윈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결국 하이엔드 최고를 스탠다드를 만든다. 이건 엄청난 비전인 것 같으세요. 저희가 유엔에서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유니버셜 헬스 커버리지거든요. 그러니까 UHC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본인의 경제적인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국가나 민족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동일한 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하이 테크놀로지 이게 사실은 어디에 살고 있어도 또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시대가 열린다면 아마 의학사에 있어서 새로운 쾌거를 이룬 그런 모멘텀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응원하게 됩니다.
이제 좀 오랜 시간 얘기했기 때문에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두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려보고 싶어요. 어쨌든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건의료에 관심 갖고 노력해오고 있는데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자면 북한이 얼마나 밉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관심 갖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게 별로 대중에게 어필을 못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 말씀을 부탁드려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정부에 대한 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아프면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치료, 그 시대에 가장 어떻게 보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의료인의 할 일이죠. 근데 북한의 다른 북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미사일 쏘고, 뭐, 북한은 뭐, 김정은 나와서 이제 하고, 뭐, 정치적으로 뉴클리어, 이제 이렇게만 다 하는데 잊혀져 있는 것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 특히 병을 갖고 있는 북한 주민들, 환자들이죠. 우리와 같이 공기와 물과 이 환경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이 남북 간 강을 하나 두고 실책선을 하나 두고 우리가 선을 긋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인들은 내가 앞으로 북한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역할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리 밉더라도 누가 밉냐, 정권이나 그렇게 북한 주민들을 그런 기본적인 권리로부터 어떤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들고 있는 정권이 미울 뿐이죠. 북한 주민들을 향한 마음, 또 저는 많은 종교, 특히 한국 교회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가족들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자꾸만 이제 축적이 되면 우리가 아직 뜨거워지지 않아서 이것이 저는 생명의 끈이 안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우리가 아직 우리도 똑같이 그냥 같이 미워하면 끝이죠. 그런데 북한 주민들을 봐야 된다. 또 너무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하다, 건강한 한반도다라고 해서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건강해져야 되는 이유로서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같이 생명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또 내가 건강하려면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또 자연과 동물들의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식을 저는 어릴 때부터 다시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거 쏘더라도 저 쏠 때마다 그 건강권이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병원에 못 가는 환자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약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의료인들은 한 번쯤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의 중요한 포인트. 저희가 사실 코로나로부터 배운 교훈이 있다면 모든 생명은 이때에 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맞는 것도 내 건강과 타인의 건강이 연결돼 있다는 거를 사실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핵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많은 군인들이 행진하고 그럴 때 핵과 군인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지 않을까, 더 취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래서 물론 정치권이나 또 국방부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거기 더 주목해야 되겠지만, 특히 보건의료인 이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핵 대신에 의약품, 그렇죠. 식량에, 그리고 군인 대신에 북한의 일반 주민들, 특히 취약계층들에 좀 더 주목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다시 새롭게 다가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 정부 당국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를 통해서 뭔가를 좀 해보자, 이런 좀 제안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만일에 우리가 팬데믹 때 대한민국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의 백신이 있었다면 저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봐요. 그런 거 없이 아스트라나 화이자 백신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방역이 처음에는 뭐
그 K 방역 어떻고 했지만 우리가 컨트롤 타워 없이 굉장히 우왕좌왕한 거 많아요. 그 북한 나름대로 북한은 이미 통제된 사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잘 극복된 나라라고 봐요. 이미 이동이 적고 통제돼 있고 그런데 이제 다음에 팬데믹은 이런 방법으로 갈 수 없잖아요. 열어야죠. 서로 협력해야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좀 더 창의적인 모델, 북한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제안, 그리고 우리 그 전 세계인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진짜 좋은 백신 개발, 또 이런 방역의 모델을 만든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교육도 시킨다. 이런 분야가 보건의료인들이 독자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된다. 그 다른 정치적인 거나 국방적인 거, 이 나라를 의 안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5년, 10년 이후에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면 보건의료의 그 선진화를 통해서 이게 좀 완전히 막혀 있는 담을 허물고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하고 그것이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보건의료 전문가들에게 기회를 달라. 그리고 그런 새로운 이런 백신 개발이라든지 우리가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이런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옛날에 수입만 했다가 이제 대한민국 걸 전 세계가 공유하고 거기에 북한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다전예성이라든지 계획도 조금 더 우리가 공조하고 새로운 진단법을 개발하고 지금 AI나 이런 걸 통해서 한다면 저는 이전과는 다른 좀 새로운 해법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다른 여러 아젠다를 많이 만들지만 이 정부는 북한과의 협력에는 보건의료의 핫라인 또는 보건의료를 전문가들에게 좀 맡긴다. 그런 태도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정부 당국자들이 역사로부터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다, 배우면 좋겠다. 80년도에 우리 전두환 정부 때 아웅산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북한이 저질렀던 정말 무도한 행위였고, 그 테러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그래도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그 1년 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홍수가 있을 때 북한에서 홍수 지원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만약 전두환 대통령 입장이었으면 이런 무도한 것들, 이러고 사실은 더 붕괴했을 법한데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아마 북한도 그걸 기대하지 않고 지원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의 그 하나, 결국은 수혜 지원이라는 또 생명과 건강을 살리는 데 기여하는 일정한 모멘텀인데 그걸 받아들이면서 회의가 열리고 남북의 처음 경제회담이 열리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최초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위기였고 전쟁이 촉발될 만한 어려웠던 그런 테러 사건 이후에도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끈을 통해서 모멘텀을 만들었다. 저는 이 역사로부터 좀 배우고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부 당국자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DMZ를 항상 드림 메이킹 존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 이런 세계적인 그런 첨단 우리가 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그런 하여튼 공간을 좀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이제 앞으로 이런 팬데믹을 이겨나가고 또 DMZ에서 또 전 세계를 질병으로부터 구하는 어떤 획기적인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꼭 DMZ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드림 메이킹 존을 우리가 가상적으로라도 만들고 거기에는 누구든 참여하면서 그런 꿈을 꾸면서 ICBM 핵이라고 해도 그 위협 속에 살고 있는 아픈 주민들을 생각하면 아마 점점 미워하는 북한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껴안고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는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들 던지거든요. 남북을 살아가는 사람들 생명의 무게는 다른가? 근데 사실 생명의 무게가 다르다고 대답할 수 없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말 생명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멈추어져 있던 후원의 밤을 드디어 합니다. 그 주제가 우리 생명의 무게는 다른가입니다. 그날 또 우리 함께 우리 운영위원장님 또 좋은 톡을 저희가 들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요.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의 앞으로 행보에 예. 더 큰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